지금 전 세계 배드민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30년 넘게 지배해온 여자 단식 왕좌가 단 한 명의 한국 선수에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57주 연속 세계 1위 119주 통산 1위 유지, 그리고 중국 최정예 3명을 연달아 꺾으며 공안증이라는 굴욕적 단어까지 만들어낸 선수. 도대체 어떻게 한 한국의 23세 여성이 중국 배드민턴 왕조 전체를 흔들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안세영이 여자 배드민턴 역사를 다시 쓴 GOAT 스토리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우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계에 한국의 감동을 전합니다. 안세영의 이야기는 거대한 영광의 순간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 출발점은 오히려 한국의 한 평범한 체육관에서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밀어붙이던 한 소녀의 조용한 일상에서 출발한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체격이 크지도 않고 파워가 넘치는 선수도 아니며 화려한 공격력을 갖춘 것도 아닌 그저 성실하고 묵묵한 선수라고.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 그 신념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그 당시 세계 여자 단식 무대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강자들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한국의 여자 단식은 한동안 세계 정상권에서 멀어져 있었다. 누구도 한국 선수에게 세계 정상 복귀를 기대하지 않았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면 객관적인 전력 평가에서 그녀의 이름은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에 겨우 걸쳐 있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세계대회에 파견되지만 그녀의 존재는 거대한 무대에서 단순한 도전자에 불과했다. 경쟁자들은 더 강했고 경험도 풍부했고 기술도 뛰어났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린 안세영은 매일 고민했다. 내가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훈련은 반복되고 체력은 고갈되며 자신감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훈련, 코트 위에서 쓰러질 듯한 체력 테스트,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한 전략 연구. 그녀의 일상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조용한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녀를 완벽한 선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격이 약하다, 파워가 부족하다, 세계 정상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끈질긴 수비력, 마지막 한 포인트까지 놓지 않는 집요함. 비록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있었다. 여전히 세계는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고 한국 여자 단식은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무대 뒤에서 한 소녀가 묵묵히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시기 안세영의 일상은 별빛과 한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코트를 밟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세계 최강이 탄생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가치를 새기고 있었다. 나는 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상이 바로 영웅의 첫 무대였다. 모든 영웅의 이야기에는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안세영에게도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2023년 세계선수권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기 한국 배드민턴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여자 단식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었고 중국과 일본이 정상 자리를 확고히 차지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변화를 원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만 21세의 어린 선수 안세영이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한국 여자 단식을 다시 세계 정상으로 이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출전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전체의 기대와 부담이 한몸에 실린 거대한 부름이었다. 세계 선수권은 전 세계 최강자들만 모이는 절대적 무대였다. 최고 체급의 유럽 선수들, 오랫동안 최강국 지위를 유지한 중국 선수들, 그리고 묵직한 공격력을 가진 일본 선수들까지. 이들 모두는 한국의 새로운 도전자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아시안게임 또한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회였다.
배드민턴은 아시아 강국들이 치열하게 겨루는 종목이며 금메달의 상징적 무게는 올림픽에 버금갔다. 20대 초반, 이제 막 세계 랭킹 상위권에 들어선 그녀에게 이 두 대회는 엄청난 압박감을 안겼다. 주변에서는 말없이 그녀를 세계 정상에 올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언론은 새로운 스타 탄생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안세영은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이 무대에서 싸워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계 랭킹 1위를 향한 도전, 한국 여자 단식의 부활,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세계 최강의 무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 앞에 놓이며 변화의 부름을 만들어냈다. 모험의 부름은 언제나 위기와 기대가 함께 찾아온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그녀에게 묵직한 임무를 맡겼다. 이제 네가 한국 여자 단식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대표 선발이 아니라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라는 부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부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세계는 그녀에게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국가대표라는 무게는 그녀에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험의 부름은 단순한 기회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더 이상 평범한 선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세계 최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고 끝없는 해외 원정을 소화하며 때로는 부상의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안세영은 자신의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영웅의 여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맞이한 첫 번째 거대한 모험의 부름이었다. 그러나 모든 영웅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안세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가 요구하는 변화와 기대는 때로는 벅차고 두렵게 느껴지는 법이다. 강한 책임감,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 그리고 부상의 위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반복되는 부상이었다. 2023년을 대표하는 큰 대회들을 앞두고 있던 시기, 그녀는 자신의 몸이 생각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훈련 도중 찾아오는 통증, 무리한 경기 일정이 남긴 체력 소모, 휴식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나는 지금 세계 최고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 랭킹 1위였던 시절, 그녀는 한 번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순위가 밀려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세계는 냉정했다. 강자들은 더 강해졌고 경쟁자들은 더 날카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중국 선수들은 철저한 분석 끝에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준비했고, 일본과 유럽 선수들은 새로운 전술을 앞세우며 그녀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나는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은 아닐까? 내가 세계 여자 단식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닐까? 세계 1위라는 자리에서 밀려난 순간은 단순한 랭킹 변동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다시 정상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은 더욱 커졌고, 자신이 한국 여자 단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들은 그녀에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다. 팀 내부에서도 그녀가 너무 이른 나이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모든 기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경기장 밖에서 홀로 남겨진 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혹시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부름의 거부는 영웅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잠시 멈추고 싶은 충동,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 그녀 역시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진짜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부름의 거부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한 단계였다. 안세영은 이 혼란의 시기를 온전히 경험했고, 이 과정을 통과하며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그녀가 이후 더 강한 의지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름의 거부를 넘어서는 순간, 그녀의 영웅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부상과 불안, 흔들리는 자신감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 안세영에게 가장 커다란 변화는 바로 멘토들과의 만남이었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코치진은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세계 최강들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녀의 체격과 파워가 세계 정상의 공격형 선수들과 비교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했다. 코치진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수비력과 영리한 경기 운영이었다. 단순히 공을 받아내는 수비가 아니라 상대의 체력을 빼앗고 리듬을 무너뜨리며 스스로 흐름을 잡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플레이였다. 이 발견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코치진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강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방식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선수다. 이 말은 안세영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금까지 남들과 같은 기술, 남들과 같은 속도, 남들과 같은 공격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멘토들은 단순한 기술 지도를 넘어 정신적 기반까지 만들어 주었다. 경기 후 흔들렸던 원인을 함께 분석했고 보이지 않는 불안을 이해하며 치유해 주었다. 심리 트레이닝 전문가가 합류해 멘탈을 다져주었고 체력 코치는 경기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구력을 만들기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기술 코치들은 수비 중심 전술을 넘어 능동적 수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다. 상대가 공격을 할수록 오히려 그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방식, 마치 상대가 쏟아부은 힘을 역으로 이용해 흐름을 바꾸는 듯한 경기 운영이었다. 이 변화는 안세영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이전에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압박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경기 전체를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한 점을 잃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녀가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그녀를 돕기 위해 데이터 분석팀과 전략팀까지 합류했다. 경쟁 선수들의 움직임, 약점, 습관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영상 자료가 매일 제공되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팀 전체가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멘토들은 그녀에게 한 가지 진실을 일깨웠다. 세계 1위는 단순히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방식은 따로 있다. 이 말은 안세영에게 결정적 깨달음을 주었다. 세계 정상은 그저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는 사실. 이 멘토들과의 만남은 그녀가 세계 최강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배웠다. 이 여정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영웅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멘토들의 조언, 전략적 변화, 체력 강화, 정신적 재정비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어느 날, 마침내 안세영은 첫 번째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강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경계를 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의 상징적 무대가 바로 레벨 1000 대회였다.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전형 오픈. 이 세 대회는 세계 여자 단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초대형 장벽이었다. 강자인 중국 선수들, 파워형 일본 선수들, 기술형 유럽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거대한 무대. 이곳에서 진짜 세계 1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안세영은 자신이 변화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첫 관문에 도전했다. 첫 번째 대회에서 그녀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버텨냈다. 상대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체력은 초기부터 크게 소모되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위기감을 느끼고 흐름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긴 랠리가 이어질수록 오히려 그녀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상대 선수들이 지쳐가는 동안 그녀는 점점 더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첫 레벨 1000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변화된 안세영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 대회인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응원 속에서 경기 흐름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거대한 긴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그녀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완성형 선수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인 전형 오픈 우승.
이 대회는 배드민턴에서 올림픽과 맞먹는 상징성을 갖는 무대였다. 이곳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세계 최강의 명예를 인정받는다. 전형 오픈 결승전은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상대는 그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초반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미세한 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경기 중반의 리듬 회복, 후반의 체력적 우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우승은 한국 여자 단식이 다시 살아났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기대주를 넘어 세계 최강 후보로 불리기 시작했다. 첫 관문을 넘는 순간 안세영은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더 높은 정상으로 향한 다음 관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첫 관문을 넘자마자 안세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녀가 세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도전과 압박은 더욱 늘어났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그녀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대표팀은 그녀를 꺾기 위한 전략 회의를 반복했고 왕지희, 천위페이, 가오팡제 등 최정예 선수들이 차례대로 그녀를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세계 여자 단식을 지배해온 강국답게 뛰어난 기술, 체력,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었다. 중국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안세영을 무너뜨려 한국의 상승세를 막아라.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대표팀 내부에서 새로운 동맹들이 빠르게 결집했다. 체력 코치는 그녀의 경기 스타일에 맞춘 장기 체력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분석팀은 상대 선수들의 모든 패턴을 데이터로 정리해 실전 전략으로 제공했다. 그녀는 매 경기 전 상대가 어떤 순간에 공격하는지, 어떤 구질의 샷을 선호하는지, 집중력은 언제 떨어지는지를 낱낱이 파악한 상태로 코트에 들어섰다. 초기 연속 난관은 혹독했다. 해외 원정이 이어지면서 시차와 피로가 쌓였고 팬들의 환호와 압박 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했다. 때때로 부상 위험이 다시 찾아왔고 고강도 경기로 체력이 바닥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동맹들의 조언, 분석 자료, 체력 프로그램, 멘탈 트레이닝 등 수많은 지원을 통해 그녀는 점점 더 완성형 선수로 성장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적의 존재가 분명해졌다는 점이었다. 이 적은 특정 국가나 특정 선수가 아니라 세계 여자 단식을 지배하는 중국 시스템 그 자체였다. 중국 대표팀은 필연적으로 그녀를 계속해서 공략했고 각각의 선수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전략을 들고 코트에 올라왔다. 하지만 연속된 시험 속에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세계가 넘어야 할 새로운 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시험과 동맹과 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시기는 그녀가 진짜 영웅으로 변화하는 핵심 구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안세영은 알게 되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세계의 최정상에 다가설수록 안세영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곡과 마주해야 했다. 이 단계는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스스로 왜 싸우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되돌아보는 과정이었다. 겉으로는 승리를 거듭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그녀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견디는가? 과연 나는 진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세계 정상권 선수들의 압박은 늘었고 중국 대표팀은 그녀를 막기 위한 전방위 분석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리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세계 1위라는 숫자는 화려했지만 그 숫자가 주는 부담감은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았다. 매 경기, 매 포인트마다 그녀는 그 숫자에 맞는 경기력을 보여야 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한국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언론의 표현. 후배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 어린 시선. 이런 모든 요소가 그녀에게는 때때로 숨을 막히게 하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특히 유럽 원정을 앞두었던 시기, 안세영은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몸은 지치고 있었고 반대로 요구되는 성과는 더 커지고 있었다. 선수 생활 자체가 무게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우승일까? 이때
이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저 메달을 따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녀는 이미 더 큰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세계 여자 단식은 오랫동안 중국이 지배해온 영역이었다. 수많은 한국 선수들이 그 벽 앞에서 좌절했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지금 그 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싸움이 수백 개의 공, 수천 번의 스윙, 수만 번의 달리기가 쌓여 만들어진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자신이 가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 뒤에는 한국 배드민턴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이 서 있었다. 시면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어둡고 고독했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한국 여자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것이 그녀가 찾은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결심한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의 부활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면에 접근한 이 순간 그녀는 진짜 영웅으로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어떤 영웅의 여정에도 반드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온다. 안세영에게 그 순간은 반복된 부상과 체력 고갈, 심리적 붕괴가 한꺼번에 몰려온 시기였다. 훈련량은 극도로 높아졌고 해외 원정이 늘면서 몸의 피로는 축적되었다. 작은 통증이 시작되더니 그것은 점차 경기력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졌다. 코트에 서면 언제든 통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그녀는 부상으로 인해 몇몇 중요한 대회에서 기권을 선택해야 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자존심 같은 세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계 랭킹은 냉정했다. 단 며칠 사이에 그녀는 수많은 누적 포인트를 잃었고 수개월간 쌓아온 위치는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빠르게 변화하는 랭킹을 보도했고 경쟁자들은 그녀가 흔들렸다는 기회를 포착하며 다시 무대 중심에 섰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좌절했다. 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너진다면 한국 여자 단식은 또다시 긴 침체기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스스로를 의심했다. 부상은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정신적 충격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마저 흔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쌓아온 지지 않는 선수라는 이미지는 잠시 흔들렸다. 이 시기 그녀는 코트가 두려웠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들은 그녀의 빈틈을 더욱 집요하게 노렸다. 하지만 시련은 영웅을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안세영은 이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훈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통증 관리, 부상 예방, 체력 회복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계되었다. 심리 전문가는 그녀의 무너진 멘탈을 다잡기 위해 정밀 상담을 이어갔다. 팀 전체가 그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얻었다는 점이었다. 이제 그녀는 무리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몸의 회복과 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훈련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코트에 선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부상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으며 움직임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날렵했다. 그녀의 샷은 이전보다 깊고 정확했으며 체력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졌다. 시련의 끝에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이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은 그녀가 세계 최강으로 도약하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은 곧 다가올 거대한 보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힘겨운 시련의 시간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안세영에게 찾아온 것은 놀라운 보상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코트 위에 섰고 모든 전문가들은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움직임은 가벼워졌고 표정은 더 선명해졌으며 경기 운영은 더욱 능숙해졌다. 과거에는
상대의 공격을 버티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변화는 곧 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 시즌 동안 무려 9개의 월드투어 타이틀을 가져왔다. 레벨 1000 대회에서 말레이시아, 전역, 인도네시아 오픈을 석권했고 레벨 750 대회에서는 인도, 일본, 중국, 덴마크, 프랑스 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슈퍼 305르레앙 마스터스 우승까지 더해지며 그녀는 그랜드 시즌을 완성해냈다. 이 성적은 단순한 우승 쌓기가 아니었다. 이는 세계 여자 단식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시즌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압도적이다. 전 세계가 그녀를 넘을 수 있는 선수를 찾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가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상의 여파로 잠시 밀려났던 세계 1위 자리는 다시 그녀를 위해 준비된 듯 자연스럽게 되찾아졌다. 특히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은 그녀가 진짜 재탄생했음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중국의 3대 에이스인 가오팡제, 천 위페이, 왕지이를 연달아 꺾으며 전 세계를 뒤흔든 것이다. 중국 언론은 경기 전날 체력 고갈로 안세영이 불리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왕지이가 오히려 완전히 무너졌다. 중국 매체는 경기 직후 안세영은 중국이 넘을 수 없는 산이다라고 인정했고 심지어 배드민턴에서도 공안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그녀의 보상 단계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끝에 얻은 보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인정한 역대급 실력이었다. 그녀는 배드민턴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여자 단식의 부활을 이끌었고 세계 랭킹 1위를 가장 오래 유지한 선수 중 하나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 보상은 영웅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 즉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제 세계는 그녀 앞에 다시 한번 커다란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 무대를 향해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보상의 시간을 지나며 놀라운 성과를 쌓아 올렸지만 안세영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그녀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만큼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특히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유럽 원정과 호주 오픈이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그녀를 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왕지이, 천 위페이, 가오팡제 등 최정예 선수들이 연이어 그녀에게 패하며 중국 내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중국은 정면 대결만으로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녀의 플레이를 완벽히 분석하는 전략실을 가동했다. 경기 템포를 무너뜨리는 법, 코너 공략 패턴, 스매시 각도 조정 등 모든 데이터를 재구성하며 최종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대표팀 내부에서도 그녀를 위한 연합체제가 강화되었다. 체력팀은 혹독한 시즌을 견딜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분석팀은 중국 대표팀의 전략 변화를 추적하며 실전 전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필요한 체력, 회복, 기술, 멘탈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이 시기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그녀의 경기력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점이었다. 특정 선수에게만 통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스타일의 선수라도 흡수해내고 그 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 운영. 그녀는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절했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훨씬 날카로워졌다. 빠른 공격과 긴 랠리를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의 호흡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경기 전체를 장악했다. 이러한 완성형 경기력은 최종 대결을 위한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경기는 기술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해외 원정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 시차 적응 문제, 부상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즌 일정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했고 자신이 100% 컨디션으로 올라설 수 있는 타이밍을 조절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전략적 귀로에 해당했다. 세계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대결은 단순히 기량의 승부가 아니라 심리와 전략, 준비의 완성도까지 총체적으로 맞붙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시즌의 최종 결전에서 다시 중국의 새 과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여자 단식을 지켜온 명문이었고 그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준비를 이어갔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과 압박을 조용히 견디며 다시 한번 단독 정상에 서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귀로의 시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전자도 떠오르는 신성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경쟁자들이 넘어서야 할 가장 높은 벽, 곧 최강 그 자체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클라이맥스의 무대, 프랑스 오픈 결승전이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최강자로서 부활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경기 전날 중국 매체는 안세영의 체력 고갈을 지적하며 불리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코트 위 현실은 그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첫 랠리부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 있었다. 움직임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발끝은 가볍고 정확했으며 시선은 상대의 모든 공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상대가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면 그녀는 차분하게 리듬을 되찾았고 상대가 변칙적인 공략을 시도하면 곧바로 그 의도를 잊고 역으로 압박을 가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흐름은 더 분명해졌다. 왕지인은 그녀의 템포에 말려들어가 점점 실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무너졌다. 체력은 그녀가 앞섰고 멘탈도 앞섰고 운영 역시 완벽했다. 경기 전체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중국의 모든 준비와 분석, 공략이 무력해지는 순간 전문가들은 중계 중 계속해서 말했다. 안세영은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다. 그녀는 상대의 의지를 꺾는다. 이 결승전은 그 말을 가장 완벽히 증명하는 경기였다. 결국 왕지인은 완전히 붕괴했다. 중국 언론은 패배 직후 충격에 빠졌고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절망을 담고 있었다.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산이 나타났다. 중국 배드민턴이 안세영 앞에 무너졌다. 심지어 중국에서 축구에 쓰던 표현 공안증이 배드민턴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배드민턴 최강국 중국 전체에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다. 이 순간은 단순한 경기 승리를 넘어 스포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부활의 무대에서 안세영은 전 세계에 선언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이제 누구도 나를 넘을 수 없다. 이 결승전 이후 그녀는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사실상 GOAT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도전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 경기 하나로 그녀는 진정한 1인자 그리고 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 서게 되었다. 부활의 순간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러나 그 무대가 남긴 충격은 전 세계를 흔들기 충분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진짜 클라이맥스였다. 프랑스 오픈 결승전이 끝난 후 세계 배드민턴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안세영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기록은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였다. 57주 연속 세계 1위, 통산 119주 세계 1위, 레벨 1000대회 3회 우승, 레벨 750대회 5회 우승, 슈퍼 300 우승까지 포함한 한 시즌 9관왕. 이 성적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었으며 세계적으로도 GOAT 반열에서 언급될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히 본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국 배드민턴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후배 선수들은 그녀의 경기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대표팀은 그녀의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새로운 훈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던 세계 여자 단식 구도는 그녀의 등장 이후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은 안세영을 기준으로 전술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팬들 또한 그녀의 귀환을 뜨겁게 맞이했다. 경기장이 어디든 태극기가 펄럭였고 그녀가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응원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이제 그녀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안세영은 귀환의 길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다시 10관왕을 향해 간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목표 선언이 아니었다. 그녀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의 귀환은 한국 스포츠 전체에 강력한 영역처럼 작용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보며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배드민턴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귀환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세계 여자단식의 정점에 서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은 지금 스포츠 역사 한가운데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K-스포츠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며 마무리된다. 영웅이 돌아왔고 이제 새로운 전설이 쓰여질 차례였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 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